결국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죽음 앞에 갔을 때 후회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한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그 써놓은 많은 그 지혜들을 우리는 배워서 우리의 삶을 끌려다니지 않고 어영부영하지 않고 좀 더 하루라도 빨리 이 삶의 진리를 깨달아서 직접 당해보지 않아도요, 여러분, 생각으로, 사색으로, 철학으로 깨달을 수 있는데 그냥 앉아서 깨닫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만나 뵙게 됐습니다. 스터디언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전이 어떻게 유익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문학은 인간이 그려온 이 문자가요, 그럴문 이렇게 돼 있는데 옥편을 찾아보면 그 다음 뜻에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최진석 교수님이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는 책을 쓰신 이유가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하는 학문이 인문학이에요. 왜 이걸 공부하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왜 이걸 읽고 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되거든요.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인간이 그려 나갈 무늬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인간이 그려 나갈 무늬를 어떤 걸 알고 싶냐면, 돈을 벌고 싶으면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전쟁이 끝나고 전염병이 끝나고 이럴 때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과거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 인간의 본성은 늘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내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인문고전 철학의 마지막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로 끝나는 이유가, 인간이 그려온 문이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끌려다니지 않고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죽음 앞에 갔을 때, 결국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죽음 앞에 갔을 때 후회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람들, 우리의 선배들,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그 써놓은 많은 그 지혜들을 우리는 배워서 우리의 삶을 끌려다니지 않고, 버나드 쇼가 죽기 전에 묘비명에 어영부영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어영부영하지 않고 좀 더 하루라도 빨리 이 삶의 진리를 깨달아서 돈으로부터도 돈을 벌어서 해방되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한 어떤 철학으로 해방될 수 있고, 나의 행복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만족함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또 결과 언젠가 있을 행복한 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지금을 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우리가 직접 당해보지 않아도요, 여러분, 생각으로, 사색으로, 철학으로 깨달을 수 있는데 그냥 앉아서 깨닫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을 통해서 선배님들이 먼저 살면서 깨달은 그 소중한 지혜 엑기스들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돈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내 삶을 끌려다니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인문학을 배워야 되고, 인문학을 그래서 인문학, 인문,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고전은 예술 작품하고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술 작품이 왜 생겼나를 제가 고민해 봤더니, 고호가, 모차르트가, 그리고 위대한 작가들이 말로 도저히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이 경지의 깨달음,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진리가 말로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음악을 만들었고, 그래서 춤을 췄어요. 고전이라 하면 여러분, 예전에 수많은 방법을 제시한 그런 책들이 사라질 건 사라졌겠죠. 그리고 시대를 거듭하면서 모든 시대, 모든 인종에게 잘 어울리고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클래식 음악들 아니면 미술 작품들을 보면서 그 시대가 흘러도 그 어떤 인종, 어떤 업종, 그 어떤 시대의 어떤 사람도 그 예술 작품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또 해답을 찾고 이런 것처럼, 고전은 그래서 비유와 은유와 압축과 상징으로 돼 있어요. 살아남은 고전들은 마치 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자가 말한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이게 고전의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말한 자는 알지 못하고. 왜냐면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야말로 말로는 내가 깨달은 진리를 도저히 전달할 수 없고, 또 말한 자도 그런데 듣는 자도 이 듣는데 자기만의 해석으로 듣다가 보면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전달했다가는 아, 이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인생의 진리가 전달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춤을 추고 음악을 만들었는데, 고전은 그러면 글로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근사치로 접근하겠는가. 여러분, 과학도요, 뉴턴의 고전 물리학, 양자역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게요 절대적인 모든 순간에 다 들어맞지 않습니다. 고전 물리학도 무너졌죠. 양자역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어떤 구간에서만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과학도 어떤 구간에서만 정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근사치로 진리를 알려주고 싶은데, 그게 바로 살아남은 고전들이 비유와 은유와 압축과 상징으로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흘러도 나만의 해석을 해내고 그 해석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고, 이런 어떤 살아있는 이 고전을,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에 있는 책들도 고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증을 받는 거죠. 세월이 흐를수록. 저도 지금 제가 책을 읽다 보면 제가 집에 한 책이 한 4,000권 정도 있는데, 제 책상 바로 옆에는 나만의 무기고 이래가지고 한 300권을 꽂을 수 있는 서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읽은 책들 중에도 아, 이거는 아마 세월이 흘러도 나에게는 고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하는 책들은 제가 여기에 꽂아놓고 매년 한 번씩은 또 들춰보고 이런 거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그럼 고전을 읽어서 도대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 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러면, 우리가 현대의 책에서도 은유에 대해서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전에서 살아남은 그 고전 속에서 그 좀 더 압축된 은유를 읽고 이해해서 내 몸에 은유의 DNA가 쌓인 사람은 어떤 경제적인 효과,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래도 돈 버는 거하고, 또 사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전을 떠나서 아니 책을 읽는데 돈을 어떻게 잘 벌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책을 읽잖아요. 특히 은유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 은유법 아시죠? 은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책을 읽다 보면 당연히 은유를 접하게 되고, 은유는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은 책을 계속 읽다 보면 내 몸에 은유의 DNA가 쌓이는데, 그럼 은유가 뭐냐면 여러분, 은유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 이거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마음의 호수라는 단어를 연결했을 때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은유는 뭐냐면, 아, 은유는 연결이구나. 근데 아무거나 연결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내 마음은 짬뽕이요, 내 마음은 탕후루요, 내 마음은 지렁이요, 연결해봐야 감동이 안 일어납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사랑은 전쟁터다, 사랑은 뭐 탕수육이요, 이런 것보다 사랑은 전쟁터다 했을 때, 아, 이런 걸 읽으니까 사랑의 전쟁터를 연결하고 내 마음의 호수를 연결했을 때 감동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요, 제가 경험한 건데, 아, 내 메밀국수에 어떤 걸 연결해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구나, 이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빙수를 가지고, 팥빙수가 있었지만 나는 새로운 빙수를 만들어서 세상을 한번 놀래키겠다, 돈을 벌어보겠다 하시는 분은, 이거를 모르시는 분은, 은유를 모르시는 분은 뭘 해야 됩니까? 다 해봐야겠죠. 빙수에다가 딸기 연결해서 팔아보고, 바나나 연결해서 팔아보고, 야채 연결해서 야채 빙수 팔아보고, 뭐 광어회, 우럭회 이런 것도 연결해보는 사람이 있겠죠. 회빙수 만들어서 팔아보고, 이러다가 계속 기회,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실패하고 또 알아보고 실패하고 알아보고 하다가 결국은 100번, 200번 해야, 그래서 책 읽은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다 해봐야 되고 시간과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2020년대 초반에 애플망고 빙수를 10만 원대에 팔아도 잘 팔리겠구나를 결국은 알아내게 되겠죠.
근데 이 은유를, 책을 읽어서 은유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걸 모르는 분이 100번, 200번 실행해보고 답을 찾을 때 이 은유를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은 시뮬레이션으로 딸기 빙수, 바나나 빙수, 아, 이거는 맛있긴 하겠지만 이 시대의 지금 트렌드에 좀 힙하지 않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아마 이분이 100번 해가지고 찾아냈을 때 이 은유를 깊이 있게 심지어 은유를 이해하고 본인이 은유를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아, 얼음에다가 뭐를 연결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구나. 못해도 3번, 5번 안에 애플망고 빙수를 10만 원대 팔면 2023년, 2024년에 사람들이 줄을 서겠구나 하는 걸 반드시 알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아, 내 메밀국수는 앞으로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보면 더욱더 건강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고령화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당뇨에 대한 이슈가 이제 보세요. 이 방송 나가고 5년 안에 대한민국이 당뇨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아 소아까지 포함해서 잠정적 당뇨 환자가 2천만 명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어딘가에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보니까 아, 우리 메밀국수는 저는요 1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될 걸 알고, 그리고 10년 전에 진짜입니다. 저는 2024년에 이렇게 더워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메밀국수가 앞으로 계속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이 길어지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저는 제 메밀국수가 원래도 심혈관 계통 당뇨에도 좋은데 저는 돈을 벌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내 메밀국수에 건강에 좋은, 심지어 당뇨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문경에 갔다 왔는데요. 문경에는 오미자가 유명하죠. 그래서 그 오미자가, 저는 이제 제 고향 옆 동네가, 저는 경북 상주가 고향인데 문경 오미자가 좋다는 걸 알고, 당뇨에 좋다는 걸 알고, 제가 문경 오미자가 요즘 어떤 상황인가 하고 달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6년 전부터 식약처에 자료를 보내고 실험하고 사례들 통계를 모아가지고 보내서 아마 곧 그 문경 오미자가 당뇨에 좋다는 인증을 받을 것 같다. 오미자 가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내 메밀 가루와 오미자 가루를 연결했을 때 맛도 좋고 당뇨에 효능 있고, 이걸 연결하면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된 거죠. 제 메밀국수에 뭐 짜장을 연결하고 짬뽕을 연결하고 뭐 들기름을 연결하고 많이 하죠. 카레도 연결하고. 그런데 그런 거는 오케이. 나는 앞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내가 더욱더 이 당뇨 대란이 올 걸 이 트렌드가 보였고, 마음은 호수를 연결한 것처럼 내 메밀에 오미자를 연결했을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경에 가게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순환으로 일어나는 거죠.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 왜 행동으로 못 옮길까 고민하는데 확신이 안 서서 그렇겠죠. 그 확신이 안 서는 이유는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스스로 읽어내지 못해서 그래요. 누구한테 묻지 말고 내가 읽어내면 확신이 서서 무조건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가 얘기한 것들 때문에 고전을 읽어야 한다 라고 이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저도 34년을 살다가 교통사고 나서 제가 죽음 앞에 가서 제가 스터디언 작년 재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뭘 깨달았냐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모양대로 내가 거기에 맞춰져서 내 모양이 아니고 남의 모양대로 살고 있었다, 34년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은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비유와 압축과 상징과 은유로 돼 있어서 풀어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전은 모양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석해서 나에게 맞게 해석해서 내 모양대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게 고전이에요. 거기다가 특히 내가 말한 것처럼 남이 만들어 놓은 모양과 해석대로 끌려가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태어난 이유인 대로 고명환이라는 유일한, 그 세스 고딘이 얘기하는 린치핀이 되라.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나. 여러분, 아무리 잠자리가 많고 아무리 물고기가 많고 아무리 토끼가 많아도 그 토끼 한 마리는 유일무이한 토끼고 유일무이한 잠자리고 유일무이한 개나리 민들레인데, 우리 인간도 당연히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언어라는 것 때문에 이 이성이 생기고 언어가 생기면서
세뇌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게 좋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안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워라밸을 추구해라. 뭐 파이어족이 되자. 뭐 이런 거에 끌려가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 저는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제가 죽음 앞에 가보니까 그냥 모른 채로 죽느냐 그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죽기 전에 반드시 알게 됩니다. 내가 내 모양대로 못 살았다는 거를. 그래서 고전은 모양이 없다는 이유가 내가 조물조물해서 만들 수 있어요. 고전을 읽고 내 삶을 내 나름대로의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진리고 정답이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고전은 모양이 없다라고 써놨습니다.